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금정욱 전문가님과는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 보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짚어보겠습니다. 또 김찬윤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 볼 거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구상해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이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이 투심이 개선이 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마감지었고 비트코인 등 코인 시장도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우리 증시도 오늘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200선을 잘 지지를 해주는지가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 대응 전략 금정욱 전문가님과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보는 빨간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 줄 시황평부터 해주실까요? 네, 지수 반등의 저점 종목 상승세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스라엘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전일도 크게 좀 요동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장중에는 이제 휴전을 한다 이런 이슈로 급등을 좀 보였다가도 시간 외로는 다시 한번 또 전쟁 관련주들이 상승이 좀 나왔고, 또 오늘 시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가 관련주라든지 전쟁 관련주, 방산 테마죠. 이쪽들이 대부분 또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테마들이 급등락도 심한 섹터이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대응이 좀 잘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매매가 어려운 시점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좀 이런 종목들을 좀 피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이따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일단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좀 보이고 있어서 이제는 좀 저점에 있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좀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상승세로 돌아서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요. 이슈가 끝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여전히 좀 남아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좀 저점에 있는 종목들 반등해서 올라올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인데요. 800선 자리를 이탈을 했습니다만은 어제도 이제 800선 자리를 지지해주면서 반등을 성공해주는 모습이었고, 오늘도 1.7% 나쁘지 않은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확실하게 이제 800선 자리가 지지가 되는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서서 다시 한번 900선까지 올라가 주기 위해서는 지금 시장에서 필요한 게 거래 대금이에요. 그래서 좀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 항상 이런 바닥권은 언제든지 좀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닥권이 형성이 된 이후에 일단 돌아서기 위해서는 바닥권에서 시장이 돌아서서 상승 추세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이런 거래 대금이 증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수가 좀 밀리면서 거래 대금이 많이 빠졌죠. 물론 추석이라는 긴 휴장도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거래 대금 급감도 어느 정도는 시장에 영향을 좀 주고 있지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만들어서 다시 한번 상승 시세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거래 대금이 좀 증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금리가 고금리이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이번 11월 달에 FOMC가 있죠. 이때 아마 동결이 되고 12월까지 동결이 된다면, 내년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보다는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하반기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지지해 줄지. 지금 800선 자리에서 지지가 좀 나왔었는데, 우리가 이제 추석 이후에 시장이 좀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지만, 갑자기 예상치 않은 전쟁 이슈가 좀 터지면서 시장에서는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고,
이후에는 또 저점 확인하는 구간들이 더 낮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800선 자리를 또 지지하지 못하고 좀 깨져주게 된다면은 그 다음 이하의 지지선을 또 확인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언제 반등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확실하게 바닥을 만드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실 수 있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공략주를 굉장히 좀 드리지 못하면서 좀 아쉬운 점이 많았었는데, 뭐, 오늘 이제 오후장까지는 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다시 한번 공략주도 좀 같이 매매해 보시면서, 시장을 좀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시장까지는, 오후장까지는 봐야 되는 게, 시장이 이제 언제 어떻게 변수가 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방심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으니까, 일단 꾸준히 저와 같이 제가 장중에 뭐 원유 선물이라든지 뭐 이스라엘 주가 이런 것들도 좀 체크해 드리면서 변수가 될 만한 내용들을 계속 미리미리 대응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일단 장중에 뭐 이런 걸 좀 확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노란소방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지금 시장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시고요. 대응 전략 같이 한번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연 하반기에 지수가 어느 라인에서 지지를 해줄지가 좀 중요한 관건이 됐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800선을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섹터별로 보자면 근 일주일 동안 전쟁 관련주들이 좀 수혜를 받았었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석유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보여주는 모습, 또 대표적으로 저점에서 올라주는 흐름들이 잡히는 종목들도 보인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지금 저점 매수를 할 수 있을지 함께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장 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금종우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시그널 섹터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섹터가요. 9월 중순쯤에 한 번씩 이 시세를 받았던 섹터를 알아볼까 합니다. 중입자 치료 관련된 섹터들이 오늘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데요. 연속성이 있을까요? 지금, 중입자 치료제 관련해서는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비스가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연내에 회전형 중입자 치료기 가동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중입자 치료기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리긴 했는데 좀 오래됐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뭐 한번 이제 이 가동을 했었을 때 확실하게 이제 암이 치료된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뭐 의료기기입니다. 근데 한번 가동하는데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요.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한 대 정도밖에 없어서 신청을 하시더라도 뭐 한 1년 이상 좀 대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뭐 초기 암에는 좀 효과를 좀 보여주고 있고 일부 암, 뭐 갑상선 암이라든지 좀 작은 암에 대해서는 효과를 좀 보여주는데 좀 크게 좀 전이가 된 상태에서는 그렇게 큰 효과를 좀 보지 못한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보급이 좀 더 잘 돼야 되고 그리고 기술이 좀 더 나아져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 주변에 좀 의사 방사선을 좀 다니시는 분들, 뭐 암센터에 다니시는 분들한테 좀 물어봐서 이거에 대한 이제 궁금증을 좀 물어봤는데 역시나 좀 긍정적인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이게 좋은 기계는 건 맞는데 아직 뭐 이게 보급도 잘 안 돼요. 크기가 엄청 커요. 크기도 엄청 크고 이 사용 대비해서 그러니까 매출을 내기 위해서 기계값은 비싼데 그거 대비해서는 이제 매출이 크게 나오지 못한다는 점, 뭐 그래서 많은 병원에서는 쓰이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뭐 지금 주식과는 이제 논외적인 문제고 일단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왔을 때 주식에서는 어쨌든 환호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면에서 오늘 모비스가 또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정고점 7,270원 정고점까지는 한번 확인하러 올라가는 시세 내일장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좀 뉴스가 나오고 나서 바로 좀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빠르게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매매 타이밍이 좀 아쉽긴 합니다. 저도 좀 이른 시간에 봤으면은 한번 또 공략적으로 좀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뭐 이런 성장주라든지 매출 성장 이런
실적 관련된 이슈가 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많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최근에 이렇게 급등했었던 종목들, 한번 뭐 9월 달이라든지 8월 달이라든지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한 번씩 크게 이슈가 돼서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눌림목을 주고 이슈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급등하는 경우들이 몇몇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지금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상당히 좀 괜찮다. 내용만 좀 받쳐준다면 매매 관점으로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 일단은 뭐 모비스가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등주인 퓨처테크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등주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장주가 일단 상한가 들어가서 뭐 이제 이등주가 탄력을 붙으면 또 다시 한번 상승은 나올 수 있는데, 언제든지 이제 조정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트레이딩 하실 수 있는 분들, 장중에 대응 가능하신 분들만 일단 노려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뭐 모비스는 지금 와서 이제 매수를 따라가는 건 상당히 좀 부담스럽죠. 이미 저점에서 2배 이상, 거의 3배 이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구간까지 올라왔는데, 내일장 일단 상한가 한번 더 갭상승에 떠서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유하신 분들 영역이지 신규 매수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눌림목 자리에서 지지 나왔을 때 이제 공략하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특히 그리고 오늘 시가 부분에 올라왔을 때 매매하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일단 보내주시는 게 맞다. 그리고 이등주가 한 20% 이상 올라와서 좀 어느 정도 이 차이가 좀 적다면은 공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차이가 한 10%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오후장에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장에 차이가 좀 좁혀진다면 한번 뭐 내일장 한번 단타로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자리는 될 것 같은데, 뭐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일단 오후장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유자 영역이니까 일단 보내주시고, 이제 최근에 이런 종목 제가 이제 이렇게 강조해 드리는 건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실 때 팁을 좀 드리면, 아무런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아니고요. 직전에 이렇게 한번 급등 시세가 나왔었던, 소위 말하는 우리가 끼가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급등 시세가 한번 나왔었던 종목들 위주로 재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종목들이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 매매 관점으로 보실 때는 항상 이렇게 급등이 한번 나와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었던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전쟁 관련 이슈가 어느 정도 좀 끝나가는 시점이 돼서 다시 이제 뭐 실적 종목이라든지 뭐 성장성 종목들 뭐 시세가 좀 나올 수 있지, 지금은 일단 올라오는 종목들 봤었을 때 전혀 그런 종목들은 관심을 좀 못 받고 있으니까, 일단 당분간 이런 트레이딩으로 접근해야 될 종목들 위주로 시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입자 치료기 관련해서 오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모비스는 내일까지 좀 상승 여력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신규 매수는 보류 관점을 주셨습니다. 이등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비츠로테크까지 오후장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9월에 급등을 줬다가 눌림목을 주고 지금 다시 새로운 이슈로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가 또 어디에 있을지도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시그널이요. 역시나 큰 상승은 보여주고 충분한 조정을 받은 섹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봇 관련주들 다시 한번 상승 보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유진 로봇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승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뭐 9월 달도 그렇고 8월 달도 그렇고 로봇주들이 강세를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뭐 올라오는 이슈에 대해서는 뭐 저도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뭐 장 마감 이후에 나올지 아니면은 오후장에 또 뉴스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에 좀 조정을 좀 받았다가 최근에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는데, 일단은 뭐 신규로 이제 접근하실 분들은 이제 이슈가 좀 신선한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내용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제일 좋은 거는 정부에서 이제 로봇 산업에 투자한다 이런 내용들이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대기업에서 일단 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인수 관련 이슈들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게 그나마 이제 뭐 로봇 관련해서 박람회 있었던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보다는 확실하게 이제 시장을 주도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좀 큰 이슈 M&A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근데 아직 뭐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저도 로봇주들은 일단은 좀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실적이 아직까지 그렇게 막 크게 뭐 2차전지 관련주들처럼 크게 증가하는 모습은 당분간은 좀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뉴스에 의한 이슈가 좀 돼야지만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일단 유진 로봇도 하방에 대한 지지는 좀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11,000원대 요 자리를 강하게 지지해주고 있고, 21선 자리를 이제 터치해서 올라왔어요. 이제 안착됐는지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당분간은 요 11,000원 자리를 계속 지지하면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좀 만들어주는 게 일단은 관건입니다. 여기서 밀리지 않고 좀 지지해준다면은 언제든지 또 재상승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저점 대비해서 6,000원대에서부터 급등했던 종목이 17,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12,000원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높다라고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런 걸 따지기보다는 일단 시장이 움직임이 나왔을 때 이런 종목들은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는지 거래 대금 체크해 주시고요. 이렇게 박스권 정도를 좀 만들면서 가격이 이제 안정화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이슈가 새롭게 나온다면은 뭐 바로 슈팅이 좀 나올 수 있지만 아직까지 확인된 내용들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정고점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단기적으로 뭐 하루에 몇 퍼센트 정도 상승 나오는 거는 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오늘 좀 움직임이 좀 없어요. 한 2%, 3% 정도의 상승인데 아직 저점이 확인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한때 대장주 역할을 좀 했었죠. 그래서 15만 원 자리를 좀 깨고 나서 좀 무너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15만 원 정도 확인하러 올라오고 있습니다. 15만 원 정도가 이제 저항대 자리가 될 것 같고요. 15만 원 자리가 좀 안착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아까 유진 로봇과 마찬가지로 하방에 대한 지지 라인 확인해 주시고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지지가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재상승도 가능한데 뭔가 좀 상승이 될 만한 모멘텀 이슈가 좀 나와야지만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번 달 초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이후로 재료 소멸로서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아직까지 새로운 이슈가 없기 때문에 차트적인 측면만 놓고 보자면 거래 대금과 함께 가격이 잘 안정이 되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로봇들 지금 추가적인 공략 가능성이 있을지도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이슈도 한번 살펴볼게요. 리튬 가격이 좀 최근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면서 리튬 관련한 상한가 종목도 나왔는데요. 한번 분석해 주실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 반등에 의해서 뭐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온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리튬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하이드로 리튬이 상한가를 들어갔고 그다음에 리튬 포어스 이 종목이 28%, 미래산업도 14% 정도 올랐는데 일단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거의 뭐 소위 말하는 바닥권이라고 이제 보여주는 신호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일단 그래서 리튬 관련주가 최근에 좀 많이 조정을 좀 받았죠. 리튬 재고가 좀 많이 남고 가격도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뭐 2차 전지 뭐 수요가 좀 줄어드는 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는 2차 전지 관련주들 좀 많이 조정을 좀 받았고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시기도 되지 않았나. 물론 뭐 그 완성형 배터리셀 만드는 이제 LG 엔솔이라든지 에코프로 이쪽 전고체 관련주 쪽들도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좀 예상치에 부합 못하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예상치 하에했지만 그래도 실적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뭐 매출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적자 기업도 아니고 계속 영업이익은 나와주고 있는 회사인데 뭐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니냐, 저는 또 그렇게 좀 생각은 합니다. 시장에 의해서 뭐 조정을 좀 받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실적적인 면에서 안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리튬 관련주 쪽이라든지 2차 전지 관련주 쪽 이쪽은 일단 꾸준히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올 상반기부터 꾸준하게 상승이 좀 나왔었던 게 이 2차 전지 관련주거든요. 어느 정도 쉬어가는 구간이 좀 필요했는데 우리가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물론 많이 힘드시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현금을 좀 갖고 기다리셨던 분들은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일단 리튬 관련주라든지 2차 전지 관련주 쪽은 이제 저점에서 올라오는 신호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저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 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490억 정도 나와주고 있고 리튬 포어스는 480억, 그리고 미래산업은 한 170억 정도로 아직은 조금 더 거래 대금이 좀 들어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이
역배열에서 이제 정배열로 돌아가서는 흐름이 이제 슬슬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될 만한 구간에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물론 내일 정도 갭상승이 좀 크게 뜬다면은 일단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내일 정도에도 좀 이 크게 조정이 나오지 않으면서 오히려 좀 거래량이 좀 나와주면서 일단 캔들 자체가 좀 짧은 캔들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만약에 급등이 나와버리면은 이제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달라붙게 돼서 좀 시세가 좀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시장이 이제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간 이후에는 한 며칠 정도는 짧은 캔들 정도로 어느 정도 그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이 좀 나와준 상태에서 재상승을 좀 노려보는 타점.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 목요일 날 8시 방송에서 이렇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서는 종목에 대한 그 자리 설명해 드린 강의가 있는데 다시 보기를 보셔도 되고 제가 시간이 된다면은 그런 자리에 대해서 한번 노란톡방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이런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서는 자리들이 일단 외바닥보다는 쌍바닥을 만들어주는 게 좀 중요해서 그런 자리를 일단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충분히 늦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리튬 관련주죠. 리튬 하이드로 리튬 포어스는 일단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이런 자리에서 이제 반등하는 종목들 공략하는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구간들 오게 되면은 공략주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최근에 좀 계속 공략주를 좀 못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시장 상황이 좀 불안하기도 하고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될 종목들이 좀 많다 보니까 방송에서 드리지 못했던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성장성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좀 받쳐주는 종목들을 좀 매매하는 게 원래는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좀 편안한 매매가 될 수 있거든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짧게 수익주로 보시는 분들도 실적이 좀 좋은 종목들, 재무 상태나 이런 걸 좀 보면서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은데 시장 상황이 그렇게 그런 종목들이 상승하는 시장이 아니고 이런 외부 변수에 의한 전쟁 관련주라든지 유가 상승 관련주들 이런 걸로 이제 급등락이 좀 심하다 보니까 제가 딱히 상승이 좀 나올 만한 종목들을 드리지 못했던 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지지가 좀 나와주고 일단 아직은 실적 관련주들이 갈 수 있을 만한 시장은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저점에서 올라온 종목들이라든지 좀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제가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오후장이 됐든 내일 오전장이 됐든 한번 공략주를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같이 한번 매매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서는 흐름에서 리튬 관련주들도 짚어봤고요. 일단 시장에서 전쟁 이슈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새로운 섹터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어떤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지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은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그널 이슈들 분석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구성해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코스피가 2,400선, 코스닥도 800선을 지켜내면서 일단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바닥을 좀 다지고는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정되고 반등이 나올지 여부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참 조금은 답답한 게 뭐냐면 최근에 외인들의 매수세 자체가 들어오고 있지는 않아요. 코스피 쪽에서.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우선은 장중의 모습이 보이고 있긴 하나 최근에 언제인가요? 날짜상으로 봤을 때 9월 18일부터 매도세가 계속 나와줬고요.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순매수세를 보인 적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조금 답답한 상황인데요. 기관들도 최근에 좀 매수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도 그렇지만은 어제도 그렇다 할 매수 대응은 또 보여주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시장이
답보 상황에 좀 상당히 좀 놓여 있습니다. 뭐 그 와중에 연기금 매수세가 좀 있긴 하지만 금액적으로도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 자체가 연말까지는 계속될 수 있어요. 그래서 큰 시장의 분위기는 아직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고요. 한동안은 2,400포인트, 2,500포인트 수준에서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한 11월 넘어가고 12월쯤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좀 반등이 나오는 포인트. 나오더라도 2,600포인트 정도가 거의 맥스 한계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스라엘 가자 지구의 지상전에 대한 포인트가 조금 빨리 마무리가 돼야 돼요. 이게 아닌 이상은 시장에 조금 안정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 미국 쪽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수급 상황으로는 전혀 외인과 기관들, 특히나 기관들은 주식을 사려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시장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수가 잠깐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이지만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역시 전쟁 이슈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쟁 이슈와 더불어서 수급적인 측면이 언제 개선될지도 저희가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같이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아래 이 노란 톡방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이슈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이슈는 반도체의 반격으로 잡았습니다. 반도체 하면 또 실적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 달 들어서 이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HBM 한정에서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중에서 또 하나의 대표 종목이 또 SK 하이닉스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오는 26일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반도체주들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하반기에 저희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도 기대를 해봤었는데 선별적인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어떤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참 지금 많이 좀 머리가 아프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 디램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가격이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는 그림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많은 이슈도 그렇게 나와주고 있고. 그런데 고민을 해봤을 때 제가 이제 지난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랬지만은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 대선이 이제 13개월 남아 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민주당의 입지 자체가 미국이요 약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좀 더 이제 파워풀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거기에 내년 1월부터 해서 3월까지 공화당 후보 대선 후보 경선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직 뭐 전이지만 현재 가장 우위에 있는 사람이 전 대통령인 트럼프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요, 최근에 몇몇 뉴스들을 보면은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렸던 내용을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섞기 시작합니다. 네. 기사들을 한번 잘 봐보세요. 네. 공화당 쪽이 강해지고 트럼프의 입지가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2차 전지주들은 많이 힘들어지고요. IT 반도체 기술주들이 성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흐름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흐름을 가지고 우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잡아주시면 삼성전자가 추세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모습을 상당히 좀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을 해요. 저는 우선은 이 횡보를 거치고 반등이 꾸준하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재밌는 게 작년 10월 초, 9월 말 이때 전체적으로 시장이 바닥을 체크한 다음에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꾸준하게 반등을 했었는데 그리고 1월 초에 또 시장이 한번 깨졌다가 반등을 좀 했고요. 바로 12월 말에. 그리고 나서 다음 자리가 나오는데요. 추세상으로의 하단 자리로 잡혀있는 부분이 삼성전자가 라인상으로 66,000원 정도의 흐름이 나옵니다. 이 구간인데요. 이 구간 자체가 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자, 여기에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을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최저점 바닥이라고 하면은 65,000원대 부근 자체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근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 시점 자체가 나오는 시기 자체는 4분기 정도가 됩니다. 끝자락이나 연초가 되겠죠. 근데 그때 상황에서 봤을 때 무슨 일이 나요? 낸드나 D램 가격이 전형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을 해볼 때 반도체주 전반으로 해서 AI 이슈도 있고 D램, 낸드부터 해서 다시 뛰어 올라가고 뭐 엔비디아 이슈 굉장히 컸지만서도 만약에
이 가자지구 쪽에 약간 좀 삼성도 그렇고 인류 기업들 다 좀 들어가 있는데 그 기업들 또 가자지구가 좀 조용해진다면은 다시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 있는 그림들, 차트의 그림들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재고 부분까지 상당 부분 이제 많이 소진이 돼서 재고도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네, 조만간 반등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큰 차트의 흐름으로 보면은 이 자리죠. 다시 한번 그어볼게요. 바닥 자리 확인하고서 반등 나오는 자리에서의 요 자리, 요 구간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 구간대에서의 주가 흐름이 뭐 반복은 보이겠지만 터치를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흐름을 타고 큰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추세 자리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의 다음 추세는 이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라인을 잡아볼 땐 이런 그림으로 저희 예측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추세가요, 네, 그림을 그려가는 그림인데 바닥에서 튀고 갈 때요, 다음 자리 이 뚫고 갈 때 76,000원, 7,000원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시점 자체가 흐름상으로 보자면 여기가 이제 한 2달쯤 되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되면 12월 되는 거고요. 다시 라인 보자면 결국 내년 1분기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 내년 1분기 정도에 저는 7만 한 5천 원대나 좀 늦는다면 내년 상반기 안으로 해서 6,000원, 7,000원대의 흐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현 구간대 계속 강조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게 뭔가요? 기관들이 지금 시장에서 사려고 하지 않아요. 외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외인은요, 9월 18일경부터 추석 전부터 해서요, 계속 팔았어요. 네. 매수한 적이 없어요. 시장 전체적으로. 그런데 삼성전자의 수급상을 또 열어보면은 외인은 최근에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는 그림이지만, 그렇죠? 기관들은요, 매수세가 최근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자, 최근에 집중했던 흐름 언제부터인가? 10월 5일 정도에 해당합니다. 자, 다시 확대해 볼게요. 요 날쯤 되겠네요. 동그라미 쳐드리죠. 요때 기관들의 집중 매수가 다시 한번 최근에 늘기 시작했어요. 이 말인즉슨 기관들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 뭐 한 1, 2개월 정도 매수 대응하고 내년 초에 대해 맞춰서 삼성전자의 상승하는 그림을 보고서 수익 실현할 수도 있고 연말 전에 정리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그림들이 상당히 좀 재밌게 그려집니다. 네. 근데 사실 시장에 아직 큰 자금은 돌지는 않아요. 이게 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시점 자체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의 다시 한번 73,600원짜리가 아마 최근래 제일 고점이었습니다. 7월 4일 자리인데요. 이 자리가 넘어가는 시점이 돌파 모습이 보인다면 저는 연말 안이나 늦으면 1분기 안으로 보는데 그 흐름을 탄다면 시장이 좀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 더해져서 무슨 일이 발생하나요? 네, 공화당 경선 후보가 결정이 좀 됩니다. 그렇죠?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나요? 금리의 인하에 대한 얘기가 점차 더 크게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으로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가자지구가 조금 빨리 니들 조용해져. 그만 좀 해라. 요거 되면서 반도체 업황 다시 한번 살아나면서 AI가 한 번 더 뜰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낸드 디램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시장을 흔들어주고 공화당 얘기 크게 떠오르고 그렇죠? 금리 인하로 가는 그림이에요.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 그림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나 여타 IT 대장주들, 부품주들 관심 있게 보셔야겠죠. 실적 좋은 종목들 꼭 담아두시고 특히나 삼성전자는 파시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두 가지 대외적인 이슈를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쪽으로 좀 무게가 쏠리는 모습들 짚어볼 수가 있겠고 전쟁 관련된 이슈들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두 가지를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연쇄적인 흐름 속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반도체주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삼성전자와 함께 또 한 가지 종목 한번 살펴본다면 어떤 종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자, 이 종목이 제가 그렇게 얘기하던 자리가 지금 왔어요. SK 하이닉스예요. SK 하이닉스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뭘 말씀드렸나요? 차트 PD님 잡아주세요. 자, 볼게요. 이 그림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 박스에 대한 그림을 제가 정말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 박스를 지킬 것이고 이 박스의 하단 자리는 매수 자리가 될 것이고 상단을 돌파하는 그림을 본다면은 정말 시원하게 많이 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미팅을 하고 왔더니. 자, 보면요. 바닥에서 이 라인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갑니다. 그죠? 여기에서 요 상단 돌파하는 그림 7월 28일 최고점 자리가 12만 9천 원이었어요. 근데 오늘 그림상으로 지금 현재 2%에서 상승하면서요. 거의 12만 7천 원대 부근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 돌파하고 나면은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크게 당겨봤을 때 여기 고점 자리 13만 원 돌파하는 그림. 근데 사실 12만 9천 원, 13만 원짜리 거기서 거기잖아요. 여기 돌파하는 그림 나오면 매물벽 자체가 확 줄어버리면서 5만 원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생기는 자리가 형성이 돼요. 그렇죠? 자, 말씀드린 대로 주가는 흐름이 나왔어요. 여기만 돌파하면은 이제 그렇게 기다리셨던 내가 드디어 갖고 있던 자리 13만 원, 14만 원대까지도 올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얘기 드렸던 방송 보시고 하이닉스 강조 많이 드렸어요. 바닥 자리에서 만약 매수하셨다. 제가 11만 2천 원, 3천 원대 이때 정말 좋다 말씀드렸잖아요.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10% 이상의 수익이 나오고 계실 건데 좋은 그림을 추가로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요. 수급 상황도요. 재밌어요. 삼성은 아직까지 외인들의 매수가 크게 잡히지 않고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그래도 알록달록하긴 하지만 최근에 10월 들어서 외인들은요. 굉장히 가파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0월 1일부터 봤을 때 SK 하이닉스입니다. 외인들은요. 현재 250만 주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기관들은 70만 주 순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들은 물량 다 뺏기고 있습니다. 320만 주가량 순매도세를 보여줍니다. 자, 근데요. 기관들 중에서 누가 70만 주를 샀냐? 지금 최근에 10월 달에 기관 전체 순매수가 70만 주인데요. 연기금이 현재 70만 주입니다. 나머지 기관들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모습인데요. 투신권도 그러하고 보험 금투도 그러하지만 확실하게 매수 땡겨주는 쪽은 연기금 쪽이에요. 재밌는 그림을 기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기관들은 최근에 삼성도 기관 수급 괜찮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반도체에 좀 집중을 하면서 연말과 내년 초를 준비하고 있다는 게 눈에 확 들어와요. 이거를 인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절대 파시면 안 된다, 가지고 가셔야 된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삼성전자 다시 한번 8만 원, 9만 원대 갈 수 있으니까 목표하는 바를 이루실 거다. 근데 거기에 맞춰서 계속 주입식 교육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공화당이 떠오르면 떠오르고 대선이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로서 입지가 더 강해진 느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 정책 방향은 신재생 쪽은 아니라는 거예요. IT 기술주, 5G, 제약, 바이오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그 중심에 있는 게 기술주에서 반도체 쪽은 핵심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바이든 정부 쪽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어찌 보면은 현 바이든 정부보다는 러시아 쪽이나 중국 쪽에 조금 더 호의적이라고 저거는 보여집니다. 정책 방향 자체가. 그럼 시장이 다시 한번 빠르게 회복할 수가 있겠죠. 사실 상당히 많은 글로벌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미국인들도 뭔가 대통령이 바뀌길 원하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공화당의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이 운이 없는 케이스라고 좀 보긴 하는데 참 힘든 시기였죠. 어찌됐든 이번 좀 잘 중동 전쟁이 빨리 좀 마무리가 돼서 좋은 그림을 이어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10월 초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 이 반도체주들의 흐름을 잡아봤었는데요.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주들 업황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점들도 누누이 강조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공략 자체도 주가 바닥 부분에서 잡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만으로도 저희가 10%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자, 이렇게 또 주가 바닥에서 잡는 게 또 저희 김선현 전문가님의 공략 특기인 만큼 지금 현재 또 우리가 바닥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는 특징주가 있다면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해주실까요?
예, 제가 이제 종목을 찾고 보다가 이 종목이 나왔구나 해서 제가 네오위즈를 오늘 좀 보려고 해요. 네오위즈를 보는 건데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일전에 게임주들을 아주 간간히 언급을 할 때 얘기 드렸던 게 있어요. 뭐였냐면 제발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 실력 좋은데 모바일 게임 뭐 그냥 결제 이런 거 리니지 라이크 이런 거 좀 그만하고 재밌는 게임 만들어서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뭐 스팀이나 이런 쪽에 판매량을 늘려가지고요. 엑스박스나 늘려가지고 매출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뭐 젤다 전설 같은 게임도 판매량이 엄청나잖아요. 몇 천만 장씩 팔리잖아요. 그런 게임을 만들면은 참 좋을 텐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오위즈에서 피의 거짓이라는 게임을 9월 18일경인가 출시를 했습니다. 네, 약간 조금 소울라이크 계열의 약간 어두운 장르의 게임인데요. 이게 현재 판매량이 100만 장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평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쪽 뭐 원래 이제 이 계열의 게임의 대장 게임이 블러드본이라는 게임인데 그 게임 자체를 많이 따라했다고 해요. 그에 따라서 원체 두꺼웠던 유저층 측에서는 네, 좀 낮은 점수를 주긴 하지만 처음 이 게임을 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하는 게임으로 전체적인 평 자체는 네, 호평이 좀 많은 상황으로 되면서 100만 장 이상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지금 출시한 지 한 달 만에 괜찮거든요. 100만 장이면 가격적으로도요.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네, 꾸준하게 판매가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게임들이 나와주면서 시장을 조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판매량 얘기 나와주면서 네오위즈가 주가가 상당히 조금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사실 좀 운이 없었던 것은 시장 상황이 9월 달에 안 좋다 보니까 9월 달에 사실 출시 이슈부터 이전부터 나와서 주가가 조금 8월, 9월 반등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툭 깨지는 모습이었지만은 다시 판매량이 원체 잘 나와주면서 또 연말에 무슨 시즌입니까? 크리스마스 시즌도 있기 때문에요. 네, 판매가 더욱더 입소문을 타고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좀 상승을 다시 한번 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 주봉으로 볼게요. 네오위즈의 전체 차트입니다. 참 많이 내려왔고 오르기도 많이 올랐다 내려왔어요. 추세에서의 하단 자리 요 라인 보이시나요? 네, 뭐 제가 뭐 일부러 만든 자리도 아니고요. 요거 보세요. 재밌는 그림이 나오고 있죠. 큰 바닥에서의 이런 반등 그림들. 거의 이 정도 내려왔으면 이제 상승을 한다는 여지없는 상황들이 차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선은 급등이 나와서 따라가기 좀 부담스럽지만 조금 여유를 갖고 상황을 본다면 다시 한번 꾸준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100만 장 한 달 만에 돌파했습니다. 인기 게임들은요, 꾸준하게 판매량이 좀 늘어가는데 입소문을 타고 판매가 늘기 시작하면은 정말 빠르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팔리고 있거든요. 유럽에서 독일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팔리는 게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판매량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면 연말 됐을 때 이런 뉴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200만 장 돌파했다. 많으면은 300만 장 돌파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가는 또 어떻게 될까요? 더 튈 가능성도 있겠죠. 회사 매출도 많이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당장에 조금 많이 문제가 됐었던 건 뭐냐면 상반기 적자였어요. 근데 이게 하반기 때 조금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 내년에 또 다시 한번 크게 성장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이래저래 회사의 상황을 보니까. 그래서 저는 우선은 게임주 가운데서 그래도 긍정적인 게임주가 하나 나와서 짚어드리는 거니까 참고 잘 하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게임주들 중에서 지금 현재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네오위즈 통해서 잡아주셨고요. 게임주들에 대한 자세한 전략들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거나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래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게임주들에 대한 종목 공략들 또 반도체주들 흐름까지 짚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이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은 전문가님과 함께 공략했던 종목들 짚어볼 텐데 저희가 금요일에 공략했던 한국 콜마가 오늘도 3%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또 저희가 게임주들 살짝 언급을 해봤는데 오늘 펄어비스가 4%대 강세예요. 리뷰로 한번 다뤄주실까요? 네, 자, 한콜마부터 볼게요. 한콜마가 오늘 반등이 좀 제대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니라 실적에 대한 조금 기대치 자체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바닥도 확인하는 모습에서 어제 이제 그제 움직임이 살짝 나왔었는데 오늘 장중에 5%대까지 상승이 나오고 현재 3%대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수급 상황도 보면은 사실 그렇다 할 건 없는데 그래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이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기관들이 좀 매수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 그나마 조금 긍정적이에요. 근데 조금 더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3분기 실적 좋잖아요. 근데 4분기는 더 좋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콜마가 전고점이 지금 최고점이 67,000원짜리인데 6만 원대 안착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전의 가격대 21년도 때 6만 원대 부근이 또 고점이었거든요. 여기만 돌파하면요. 그다음 저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6만 원까지는 큰 무리 없이는 우선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갈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고 이 홀디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홀모디스 볼게요. 자, 한콜모디스 같은 경우에도요. 큰 추세에서 이런 완전 큰 바닥을 그리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돌려 세우는 모습이 포착이 되거든요. 한국콜마가 올라가면 홀딩스도 자연스럽게 당연히 올라갈 겁니다. 근데요. 실적 좋지 않아요. 이 흐름에서 실적이 살아났는데 차트가 다시 이렇게 완연하게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보자면 자, 다시 말씀드리면 보시면 요 박스를 제가 그려드릴 건데요. 가격적으로 내가 13,000원대 들고 있어, 14,000원 들고 있어, 나 15,000원, 16,000원 들고 있어. 네, 다 상관없어요. 이 말이 뭐냐면요. 그 이상으로 주가는 시간만 두고 지켜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전으로 봤을 때 이때 가격 많으실 거예요. 17,000원대, 2만 원대 많잖아요. 네. 우선은 2만 원대까지는 저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원체 실적이 잘 나오니까. 제가 하반기로 갈수록 내년도 봤을 때 실적의 중요성을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실적 좋은 회사들을 계속 기관들은요 캐치하고 매수 대응할 거예요. 물론 시장에서 IT 관련주들이 주목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개별주로서의 이쪽 화장품 관련주들은요 놓칠 수 없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보시고 가져가시고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방송 통해서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로 짚어봤고요. 오후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후장 전략도 한마디 남겨주시죠. 네, 시장이요. 이쪽 저는 오늘 하이닉스를 보면서요. 반도체 쪽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품주들도 같이 한번 보시고 꼭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아마 시간이 지나고 지금 하이닉스가 오늘 가격으로 계속 올라가지고 있는데요. 점차 강한 흐름이 더 나올 가능성도 전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게 오늘 계속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분봉성으로 봤을 때 오늘 하루 계속 패턴이 이런 상승 흐름이 나와주거든요. 그렇죠? 계속 올라가요. 이게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12만 9천 돌파하는 시점이 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힘이 아니라 기관과 외인들의 힘이 같이 동반되는 것 같아요. 잠깐 볼게요. 오늘 외인이 좀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매도가 메릴린치 쪽인 단타겠죠? 빠져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새롭게 잡는 기관들이 있어요. 외인들이. 그리고 기관들도 같이 지금 잡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래도 한 번의 슈팅은 나왔다가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외에 또 여타 다른 반도체 주들도 차분하게 보셔야겠죠. 쉽게 안 빠질 겁니다. 물론 삼성전자도요. 반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낸드 디램 값 올라가고 있는데 재고까지 줄었단 말이에요. 성수기에다가 공화당에다가 트럼프에다가 금리 인하에다가 앞으로 한 1, 2년 보시면 좋을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도 살펴보면은 10만 전제에 대한 저는 예측을 한번 하는 사람인데 그 이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시고 그 외에 반도체 부품주들도 관심 있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후장 역시나 반도체 이런 종목들 공략하는 제시안을 남겨주셨고요. 저희와 함께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남겨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지수가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점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장 상승 섹터로 중입자 치료기와 로봇, 리튬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오후장 대응 전략은 반도체 부품주와 장비주들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 모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